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6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올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 개폐 회식은 빛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광주와 전남에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미세먼지의 주범은 도로 위 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경기대회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는 개최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는 개회식과 폐회식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은 어떤 모습일지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르네상스, 근대로 이어지는 헝가리의 역사가 홀로그램으로 수놓아집니다. 다뉴브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헝가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낸 부다페스트 국제수영대회 개회식입니다. 야누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입니다. 2017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개폐회식은 수영대회 주무대인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광주의 상징 중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각각 치러집니다. 큰 키워드는 빛, 물, 그리고 예술. 개회식에서는 광주의 어린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성지인 민주광장 분수대로 전 세계의 물을 가져와 광주의 빛으로 치유한 뒤 수영대회장에서 평화로 솟구치게 하는 드라마가 100분간 펼쳐집니다. 폐회식에서는 국악과 현대무용을 섞은 과감한 연출로 남도 예술의 얼을 선보입니다. 한 소리꾼이 남도의 계절과 삶의 아름다운 순환을 노래하는 여정이 새롭게 변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에 옴니버스 극으로 그려집니다. 지구적인 주제. 윤정섭 개폐회식 수영,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적 주제를 가지고 개회식을 하면은 폐회식만큼은 남도의 풍류 문화예술로 풀고 싶어요. 북한이 참여할 경우엔 행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평양 교예단 참여가 성사될 경우 세계적 수준의 북한 측 플라잉 공연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인 앞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면은 비밀 문화행사부 부장입니다. 남도 평화 음악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야대로서 우리가 콘서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여 명의 출연진이 꾸며가게 될 개폐회식은 광주 시민과 광주 출신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공인 도시 광주를 세계에 보여주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유치 주관사가 선정돼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투자유치 주관사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미 서울 강남에 투자유치 사무소가 마련돼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광주시장입니다. 건설업체, 그리고 지역 산업계,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기타 채무적 투자자 등 이 잠재적 투자 유치 대상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편지 발송이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한 뒤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투자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로선 투자 유치 전망이 밝습니다.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광주 상인은 물론 지역 노동계도 투자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총 7천억 원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부담하는 1,120억 원만 확실할 뿐 나머지 자본금은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법인 설립과 하반기 공장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투자 유치에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가히 미세먼지 사태라고 불릴 만한 날씨가 광주에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크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광주 지역의 특징도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미세먼지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인적이 한적한 거리. 어쩔 수 없이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주의보와 경보를 오가는 미세먼지 특보는 광주에만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주의보 발령 기준인 75 마이크로그램의 2.5배에 달하는 고농도입니다.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단 중국 탓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광주권역에 이제 고농도 발생하는 시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부 영향 요인이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미세먼지는 중국 요인도 크지만 광주 지역이 갖는 지리적 특징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발간한 2023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보고서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의 광주 지역 미세먼지 성분과 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광주시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와 차도 등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제조업 등 생산 공정에 따른 요인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이 있는 부산은 선박이나 열차 등 비도로 오염원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은 제조업 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산업시설이 적은 광주시는 대부분 도로 자동차 오염원이 주를 이뤘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시설이라든지 이제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오염원이 이제 주류로 이루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연구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광주 지역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성분 등은 분석했지만 정확히 발원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탓에 세밀하고도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박기홍 농도 진단뿐만 아니라 종합 진단, 구성 성분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특성을 진단을 해야지 또 광주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지금이라도 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월 어머니 한 명이 보수단체 조롱에 항의하다 쓰러졌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5.18 사진을 조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5월 어머니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5월 어머니 회원인 이모 씨가 쓰러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극우 세력이 더욱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출범식은 내일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며 출범 선언문 낭독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위는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근절, 옛 도청 원형 복원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라동 검출로 침대 안전이 이슈가 된 지난해 광주에서는 침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가운데 침대 상담이 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00여 건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대 관련 상담은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두드러졌고 20대와 30대 소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상담이 많았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망각만큼이나 안타까운 일은 또 무지 그리고 외면일 것입니다. 그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왔는데요. 미쓰비시는 지난달까지도 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피해자들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미쓰비시 한국 자산의 압류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의 김정희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속노의 피해 또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누구 하나 지지 않는 가운데 3.1운동 100주년을 현재 맞았는데요. 이 3.1운동 100주년 다음 날인 지난 2일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일본군 성노의 피해자인 곽예남 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전국에 22명.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절실한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곽예남 할머니의 이 안타까운 삶이 남긴 의미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의 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 나비 백희정 대표와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 행동에 들어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또 학부모 시민들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강력한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립유치원 문제에 뒷짐지는 광주시의회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자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상문 위원장으로부터 광주시 의회의 소극적인 이런 행태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에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경칩이지만 개구리도 숨막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오늘도 최악의 대기 상태가 예상됩니다.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는 3시간마다 10분 정도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서 최소한의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비는 오후에 그치겠고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용봉 나들목에서 서광주 나들목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북문대로 북문교차로에서 예술구 교차로로 정체되고 있어서 지나실 때 4분 이상 소요됩니다. 무진대로 광주여대에서 운수 나들목으로 서행 중이고 농성교차로 중심에서 각 방향 서행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은 우선 미쓰비시의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절차로 이행이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인단 김정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 현황도 좀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1차 소송이 네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또 그렇습니다. 나머지 소송들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사건들은 총 3건인데요. 네. 저희가 편의상 1, 2, 3차 소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1차 소송은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났고요. 2차, 3차 소송이 있는데 그 2차, 3차 소송도 1심, 2심 피의자들이 모두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이 변호사님을 비롯한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여러 차례 지금 교섭을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과정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그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부터 미쓰비시 측에 할머니들을 위한 배상과 사죄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 표명을 했고요. 네. 작년에 아니죠. 지난 1월 중순에는 직접 저희가 공식적인 서한을 작성해가지고 일본 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 단을 인편으로 해서 직접 미쓰비시에 네. 그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네. 2월 말까지 성의 있는 입장 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도 강제 집행을 멈추고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지난 2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저희가 미쓰비시 중공업에 찾아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강제 집행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전혀 그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뭐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뭐 이렇게 부정적 의사 표시는 물론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실은 저희가 봐서는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태도는 일본 내부 정세하고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아베 정권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반한 감정을 지속시키는 일환으로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단적인 예로 지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네. 아베 정부가 노골적으로 환영했던 그 모습이 현재 이 근로정신대 사건이랄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런 미쓰비시의 태도가 단순히 기업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와 연결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업이라고 하면 특히 세계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고민되고 거기에 따른 기업의 판단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계속 장사를 혹은 기업을 하려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제 집행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미쓰비시 그렇습니다.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에 이 나이가 많으신 고령 이 원고들이 지금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잇따라 지금 별세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은 1차 소송의 원고였던 누이와 부인을 근로정신대에 보냈던 김중건 어르신이 네. 1월에 작고를 하셨고요. 네. 또 2차 소송의 원고 당사자였던 심선의 할머니가 2월 말쯤에 또 작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들 피해자들이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사죄라도 제대로 듣고 돌아가시고 싶다는 당신의 한을 네. 풀 수 있도록 조속하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집행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행이 되는 거죠? 통상 지금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고 그 확정 판결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강제 집행은 크게 두 가지 절차입니다. 네. 하나는 그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팔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인데 네. 이것을 압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압류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한 압류를 통해서 동결된 자산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바꾸는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요걸 환가 절차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우리 보면 경매에 내놓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환가 절차들이며 대표적인 환가 절차인데 네. 앞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재산도 이와 같은 절차로 강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쓰비시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그런 검토도 좀 하셨겠네요. 얼마나 되는지. 네네. 안타깝게도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4년도에 네. 국내에 있는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M&A 형식으로 해서 네.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는 상황이라서 눈에 보이는 재산, 즉 유체 재산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특허청에 특허 신청이 돼 있고 등록되어 있는 기술 특허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특허권이 약 10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첫 번째 단계로 거기에서 발전소에 관한 기술 네. 특허권을 저희가 한 10건 정도 선별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환가할 생각입니다. 특허권도 보통 이 재산들 눈에 보이는 재산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압류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허권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방향은 같습니다. 압류하고 환가하고 하는 방법이 네. 약간 절차 진행하면서 실무상으로 다른 부분이 살짝 있지만 네네. 궁극적으로 압류하고 환가하는 강제 집행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미쓰비시 측이 제대로 이 사죄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나서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스스로 이행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머니들 권리 실현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할머니들 연세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게 저희 생각이어서 부득이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취자들께 뭐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 저희가 이 강제 집행과 동시에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에 대한 재산 찾기 운동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네. 관련해서 많은 뭐 제보랄지 뭐 정보 공유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공유하고 제보하실 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까? 지금 아직 그 신고센터가 그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일단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 모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평생을 여성 인권 운동가로 살아오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김복동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시죠. 곽예남 할머니가 3.1운동 100주년 다음 날인 3월 2일 9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생존해 계신 분들 이제 22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예남 할머니의 삶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론 해결을 위한 광주 나비의 백희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곽예남 할머니 추모제 때 대표께서 추도사를 낭독하시면서 계속 또 눈물을 흘리시던데 그때 4일이었죠. 네. 3월 4일. 네네. 그 참 곽예남 할머니 보내면서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추모제는 이제 장지였던 그 천안의 망향의 동산으로 가기 전에 네. 고향과 이제 사시던 집을 한번 들렀다. 담양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 3년간 저희가 이제 할머니를 찾아뵈면서 있었던 일들도 많이 기억이 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할머니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방송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네. 전날 빈소에 방문했었을 때는 더 의연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추억들이 이제 이게는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감정이 좀 많이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지만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당황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표께서는 곽예남 할머니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딱 3년 전이네요. 2016년 봄인데요. 네. 제가 이제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대표로 있었을 때 그때는 광주 나비가 결성되기 전입니다. 지역에 일본군 송로해제 피해자 2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지금은 2분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해남의 공정엽 할머니하고 담양의 곽예남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사실 제가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워낙 사안이 이제 크고 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제 필요한 사안 문제라 저희들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일찍 이 문제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더 가졌어야 했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반성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위안부 문제,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옆에서 네. 또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셨을 텐데요. 네네. 곁에서 보시기에 곽예남 할머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네. 우선 어른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작고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소녀 같은 미소를 짓는다 이런 말이 좀 딱 맞는데요. 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생들이 할머니를 방문을 하면 그날 할머니 기분은 최고로 좋으신 날이에요. 네. 그리고 TV도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한국말을 이제 하지 못해서 저희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좀 어려웠었지만 네. 그래도 지난 3년간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저희들을 만나면서 학생들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그 시절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네. 3년 동안 좀 더 행복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년간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셔서 다행이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90이 넘은 이 할머니 평생의 삶을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안타까운 삶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특히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는 말은 그 너무나 오랫동안 외국에서 외국에서 사시면서 또 한국말까지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상황에 네네. 처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곽예남 할머니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삶을 네. 사셨는지요? 우선 이제 담양이 고향이시고요. 1925년에 출생을 하셨어요. 네, 끌려가는 과정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 1944년에 일본군 순사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고요. 네. 아버지는 이제 곽예남 할머니가 끌려간 이후에 이듬해 1945년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 2004년도에 MBC의 느낌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네. 한국 정신대 연구소와의 도움으로 이제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까지 이제 할머니는 이제 조선의 국적을 버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끌려가시고 나서 1년 반 동안 위안소에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네. 그 위안소의 생활이 외출도 전혀 안 됐고 관리인들의 그런 감시가 굉장히 이제 삼엄해서 조금도 이렇게 감시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2004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그런 증언을 해주셨고요. 네. 해방 이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이제 중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구걸 생활을 하셨어요. 네. 거의 60년 동안 이제 중국에서 사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한국말도 이제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60년 이상을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그런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그런 굴곡이 많으셨던 삶이셨죠.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고국이 버렸고 고국이 제대로 그런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들이 이렇게 녹록하지 못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국이 우리 많은 그때 피해자분들을 지켜내지 못했었고요. 예. 저희가 뭐 등록된 수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송로의 피해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도 네. 얼마만큼의 수가 돌아가셨고 끌려갔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분들이 이제 22분 남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할머니들 스스로가 연대의 느낌들, 그런 부분들 좀 굉장히 아쉽고 심리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네. 우선 이제 정말 22분이라는 숫자가 저희들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최근에 그 조사를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평균 그 연령들이 90세가 다 넘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할머니들이 또 많이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들 지금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저기 이제 91년에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한 이후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한 그 분이 240명이었어요. 네. 지금 사망자가 218명, 생존자가 22명이 계시는데 외부에 좀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으신데, 예, 지금 그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퍼했던 분이 이제 길원옥 할머니셨거든요. 네, 두 분은 거의 동지적인 관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내 몸의 일부를 잃은 것 같다라고 굉장히 이제 오열을 하셨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길옥원 할머니는 김복동 할머니가 가신 길을 이제 대신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조선 학교, 거기 학생들 지원하는 거를 이제 길옥원 할머니께서 대신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동지 연대에 또 이렇게 힘을 좀 발휘하고 계시고요. 많이 이제 자기 한쪽을 잃은 듯한 그런 아픔이 있고 굉장히 나도 곧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석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존경스럽게도 할머니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본인들이 하셔야 될 일들로 인권운동가의 삶으로 또 살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함께 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그런 심적으로 상실감도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일을 이어서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곽예남 할머니도 지난 2004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해주셨어요. 예. 또 할머니는 얼마나 그런 피해가 좀 심했든지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을 때 특히 이제 남자가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오게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많이 없어지셨는데 초창기에는 남자들을 되게 이제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할머니들의 트라우마와 두려움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할머니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 진정한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다른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던데 이제 우리들이 일본군 이 위안부 운동이 할머니가 한 분도 안 계셨을 때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과 정부들이 어떤 노력을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이다, 뭐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일이 이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교의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제 정말 정상들이 이제 만나서 좀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남과 북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벽이요.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이고요. 그렇지만 일본을 지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 국민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본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일본에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계속 일본들을 더 압박하고 지금 그 일본이 했던 그런 만행들이라든가 이런 증거를 계속 수집을 해서 일본의 그런 강제 연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3.1운동 이제 100주년이잖아요. 예. 일본군 속노예 문제가 해결 없이는 진정한 자주 독립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부가 올해 정말 핵심 사안으로 이걸 사활을 걸고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백희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에 들어갔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지만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문제의 아니란 광주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사문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 결국은 철회를 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광주교사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목이 동심 파괴 한유총 개학 연기 파업 즉각 철회하라, 이런 동심 파괴라는 단어하고 네네. 또 함께 쓰고 싶었던 것이 아동 학대라는 말도 쓰고 싶었습니다만은 네. 한유총이 입학과 개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집단 행동을 했는데요. 네. 이래서는 안 되죠. 유치원에 신고 갈 새 신발, 꽃가옷, 어린이들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예전에 초중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날 잠을 못 이루고 그러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선물 기다리는 것이 어린이들이잖아요. 네네. 그날만큼 설레는 날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가는 날 아닐까요? 네. 그 부모님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설렜을 건데 네. 이를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봐 한유총 스스로 교육자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네. 동심 파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런 태도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 방침을 좀 거듭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갈등의 불씨는 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한유총이 무조건적 개학 연기 철회라고 이제 얘기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언제 다시 사유재산권 보호를 주장할지 모르죠. 아마 자유한국당 같은 정치 세력이 이번에 힘을 못 써서 철회한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그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날뛸 거라고 저는 또 네. 한편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이 국민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걱정이더라고요. 어제 박용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앞으로의 한유총들이 계속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유치원 3법의 통과는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네. 기한 채우지 말고요. 얼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 상황,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네네. 저는 즉각 처리하는 것이 처리할 기회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립 유치원들이 이런 그 행태를 보이기 전에 이 유치원들을 제대로 관리해 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시교육청에서 이런 유치원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관리해 왔다고, 엄정하게 관리해 왔다고 좀 보시나요? 사립학교법하고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엄연히 학교고요. 네. 그것을 관할하는 관청은 광주시 교육청입니다. 근데 광주시 교육청이 핑계될 것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뭐 핑계가 있긴 있었어요. 법률 미비 같은 것이 핑계로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데요. 그 뭐 법률 없으면 자치법규나 내부 규정 가지고도 그렇죠. 이 관할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립유치원 제대로 관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지역 정가, 시의회, 뭐 지방 정치권에서 사립유치원 편을 든다면 관할 행정하는데 무척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광주시 의회가 사립유치원 관련 현안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광주시의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의회는 그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을 견제하는 것이 그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뭐 의회가 문제되면 지나치게 견제해가지고 문제됐지 이때처럼 이번처럼 미온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뭐 국회는 정부를, 시의회는 뭐 시장 교육감을 지나칠 정도로 견제하는 건데요. 네. 좀 덜해도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합니다. 본연의 업무라서 그렇죠. 네네. 뭐 사립유치원 사태 난 뒤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한 유청을 시의회로 불렀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마땅히 전달했어야 하는데요. 네. 뭐 돌이켜보면 2006년도에 광주교육계 신설학교 납품 비리가 터졌어요. 네. 광주시 의회는 광주 신설학교 납품 비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무려 한 달 보름 동안 운영하고 네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근데 뭐 유치원 사태는 작년 10월에 터졌고, 네. 근데 광주시 의회는 이 들끓는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주교사 노동조합의 성명에 광주시 의회는 즉각 조사권을 발동하라 뭐 이런 얘기를 쓴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의 이 부분들,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의회를 비롯한 뭐 지방 정가가 사립 유치원하고 모종의 연결이 좀 돼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약간 저는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봅니다. 뭐 네. 시의원들의 유일한 목표는 다시 당선되는 건데요. 네. 그 유치원 연합회라고 다소 큰 덩치에 그 묶여 있는 여론 주도층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광주 시민들이 여론을 보면 한유총 그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보다 광주 그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시의회는 그 가까이 지내는 한유총 그다음에 묶여 있는 그 집단성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좀 크게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의원들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다소 그 미온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네. 뭐 광주시의회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금을 주고 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니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유치원 문제,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좀 나서고 어떤 해결책들을 의회가 좀 제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시민들의 뜻이 뭔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조금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의회는 집행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나 높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이죠. 네. 예, 상당한 역할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그리고 또 우리 광주 교사 노동조합 같은 교육 시민단체 뭐 이런 데에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때 나는 광주시 의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치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뭐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 얼마나 받고 있는지 네네. 최저임금 수준 받고 있다 그래요. 네. 원장들은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러고 원장 동생이 근무도 안 하고 뭐 1,000만 원 받고 있다는데 실태 조사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자료 요구할 테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사권 발동 예전에 뭐 한 거 있는데 딱 일주일만 현장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유치원 교사들 비밀 면접도 좀 하고요. 네. 이번 기회에 의회 역할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재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몇 표도 안 되는 원장들 믿고 있다가 그 낙선합니다. 뭐 제가 의회를 생각하고 한 쓴소리니까요. 네. 뭐 이거 좀 정확히 그 시민들의 뜻을 들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장님의 말씀은 광주시 의회가 의회 본연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 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공식장을 표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도시의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달 22일 한정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 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에서 이용섭 강주시장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나주시에 물은 데 있는데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강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 네.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개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 협약 이행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나주시가 공동기금 조성을 좀 늦추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주시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요. 네. 또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지속된다는 이유에서 공동기금 조성을 늦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680억 원인데 비해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사업 폐업 보상과 월산제 매립, 또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 빛가람 도서관도 건립했고요. 이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962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주시는 이 밖에도 광주시와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참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관련된 현안에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도 강주 혁신도시 간 간선버스, SRF 열병합발전소, 강주권 쓰레기 연입 연료 반입 네. 등 강주시와 나주시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강주 혁신도시 간 간선버스 노선 갈등은 지난 2015년 나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강주시에 정차장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풀기보다는 지금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방송도 했지만 네네. SRF 열병원 발전소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당시 환경부가 나주시를 포함해 전남 6개 시군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계획했었는데요. 그러나 강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립한 법인에서 나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주에서 발생한 고용 폐기물을 혁신도시로 공급하면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3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나주시는 강주시가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강주 혁신도시간 간선버스 문제, 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나주시가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순군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올해부터 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에 이어서 체육복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강주 전남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부를 지원한 하순군이 올해부터는 체육복들까지 지원합니다. 고교생의 경우 지원 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순군의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요. 학교가 착복하도록 규정한 교복, 체육복부에 대한 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 기준 지원 금액은 교복비는 30만 원, 체육복비는 6만 원인데요. 하순군은 신청 마감 후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해 3월 말까지 학교를 통해 교복과 체육복비를 지원합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예상은 올해부터 전라남도 교육청과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할 계획인데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남도 교육청이 지원 방침에 따라 하순교육청 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해 학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담양군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열어서 치매 걱정 없는 담양을 만들겠다 이런 또 방침을 밝힌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담양군이 치매 안심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연면적 약 186평으로 사무실, 지역동의 쉼터, 상담실, 검진실, 인지재활 프로그램실, 어울림 가족 카페 등의 시설을 갖췄는데요. 네. 치매 안심센터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환자 상담과 등록 관리, 치매 관리 관리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치매 환자 쉼터 등을 운영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치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와 관련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 담양군의 치매 등록 환자 수는 1,051명입니다. 담양군은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는 물론이고요.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원스톱 포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출산율을 좀 더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성군이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네. 장성군은 난임 부부의 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요. 장성군은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10회로 늘렸고요. 또 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체외수용 4회 하나에 한해 지원을 했었는데요. 체외수용 3회와 인공수용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지원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1회당 최대한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와 동돌과 보관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원 대상 범위도 또한 넓어져서 기존 지원 대상은 2인 가구 기준 수익 중위소득 150% 이하였는데요. 네. 180% 이하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또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장성군은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한방 치료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은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등 또 한약 등 한약 의료 서비스로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값없이 마셨던 날들이 그리운 요즘인데요. 비가 왔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엔 부족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고 초미세먼지 농도 13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으니까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8도에 머물러 있고 한낮의 기온은 1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좋지 않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니까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말버우 사거리 중심으로 차량 많은데요. 특히 서방 사거리와 전남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대군 고가도로 각 방향으로 혼잡합니다. 대남대로 광주광역자활센터에서 주월 교차로까지 밀려지라고 있고 효덕 교차로에서 백운 교차로로 14분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3월 6일 수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 기분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을 더 챙기시면서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Remember those walls I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and they didn'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t even make a sound. I found a way to let you in, but I never really had a doubt. Standing in the light of your halo, I got my angel now. It's like I've been awakened. Every rule I had you breaking. It's the risk that I'm taking. I ain't never gonna shut you out.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see your halo. You know you're my saving grace. You're everything I need and mor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Baby, I can feel your halo. Pray it won't fade. Do your halo, halo. See your halo, halo, halo. See your halo, halo, halo. See your halo, halo, halo. Hit me like a ray of sun. Burning through my darkest night. 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지방 분권에서 해답을 모색할 때입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 2019년 더 잘 사는 광주 전남으로 가는 길. 강력한 지방 분권의 시대로.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구례군, 광주광산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항쟁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